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오늘은 뭐 조던이나 뭐 코비 그런 레전드 전설 슈퍼스타들에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지켜보면서 참 뭔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팀의 부속품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적시해냈던 빅샷 밥, 로버트 오리. 홀이라고 스펠링하지만 오리라고 읽죠. 로버트는 밥이라고 짧게 부르기도 하죠. 윌리엄이 빌, 리처드가 딕으로 부르는 것처럼 영어에는 그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로버트 오리가 사실은 야구 선수를 하려고 했던 아이였고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키가 갑자기 커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어가지고 투수로서 이게 많이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어쩌다 농구로 바꿨는데 농구 선수가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스포츠고 대학도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했던 거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알라바마 대학을 갔을 때 슈퍼스타 팀이었어요. 레트럴 스프리월 같은 NBA에서 올스타급 선수들이 될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챔피언십을 못 먹었어요. 물론 뭐 지역 뭐 돈에 뭐 전국 대회는 못 이기고 뭐 어디 작은 대회들은 이겼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코치가 되게 대단한 코치였대요. 마이클 조던의 코치였던 딘 스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던을 조던의 득점을 조던을 막을 수 있는 조던의 득점을 저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딘 스미스라고 출전 시간을 조절하니까 뭐 20득점 하고 나면 조던을 들어오라고 하고 그럴 정도니까 선수의 건강, 뭐 부상 가능성을 줄이고 그리고 팀 전체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주니까 이 알라바마의 로버트 오리 코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win now보다 learn now.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배우지 못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좀 더 팀이 배우고 성숙하고 숙성될 수 있는 그런 대학교 경험을,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했던 것 같아요. 뭐 라트럴 스프리오는 개인적으로 좀 멘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로브 오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맞았던 대학이었던 것 같고 다행히 잘 갔죠. 예. 그리고 휴스턴에 드래프트가 됐는데 휴스턴도 되게 어떻게 보면 로버 오리한테 되게 불편한 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드래프트 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뻐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고마워하고 있는데 챔피언십을 노리는 올라주원 그리고 케니 스미스, 오딜 스토브, 버넌 맥스웰 같은 이런 올스타급 선수들이 가득 찬 팀에 와서 이제 올라주원을 보좌해야 되는 거잖아요. 파워포워드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올라주원을 대체 가능한 오티스 도프고 오티스 도프랑 로버 오리가 뭐 대체 가능한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로버 오리가 뭐 키는 있고 운동신경은 좋고 한데 이렇게 뭐 브루저는 아니에요. 누가 부딪히거나 이렇게 그런 거에 집중력을 하는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약간 눈치 보고 패스만 하고 이렇게 존재감 없이 지내다 보니까는 신인 시즌 이후에 바로 트레이드 당할 뻔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상대 팀 샌앤토니오 스퍼스의 션 엘리엇이랑 트레이드를 맞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션 엘리엇이 마침 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트레이드를 성사할 수 없는 시즌 아웃이어가지고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기회가 다시 주어졌고 그 기회를 눈치챘는지 로버트 오리가 이제 좀 슛 좀 많이 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안 잘리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선수예요. 로버트 오리는 이게 되게 플렉시블한 마인드셋이 있던 것 같아요. 왜 이 뭐랄까 이 슛을 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로버트 오리는 그런 생각이 있대요. 슛 놓친 거에 대한 부담을 한 번도 안 느꼈대요. 같은 팀에서였던 맷 버너 같은 롤플레이어이자 3점 슈터인 그 선수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프레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백지 상태 같은 마음 비운 상태로 리렉스하게 뛰는 선수는 처음 본 것 같다고. 슛 놓친 거에 부담이 없는데 로브 오리는 약간 이런 마인드셋. 난 여기 있는 것 자체로도 인생 성공했다. 여기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했다. I tri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이미 인생의 위너고 여기서 뭐 놓치더라도 나는 아직도 위너야. 그리고 나 벤치 선수야. 벤치 선수가 놓칠 수도 있지. 나 슈퍼스타인데 이런 마인드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약간 이런 마인드셋으로는 이제 압박을 안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 꼭 넣어야겠다는 마인드셋이 좀 생긴 게 학생 때 이런 마인드로 이제 슛 몇 개 놓치고 그래서 팀들이 막 울고 그런 걸 봤대요. 그래서 그때도 좀
따로 느끼는 게 있어서 이런 이중인격적인 면이 있는 거죠. 아, 얘들이 울지 않게 그때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면서 꼭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기 때문에 뭐 이런 슛에 대해서 막 무슨 좌절감을 느끼고 그런 압박감 같은 걸 느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쉑이랑 덩컨이랑 뛰어봤으니까 뭐 거의 역대 최고의 센터들이랑 뛴 거잖아요. 데이비드 로빈슨이랑도 뛰어봤고. 근데 올라주원이 최고의 센터라고 해요. 그 로버트 오리의 논리는 이거예요. 7리피트도 안 되는 키에 그 이상의 존재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올라주원이 최고라는 거죠. 탄탄한 기본기고 자유투 같은 거 안 놓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올라주원은 풋워크의 교주잖아요. 은퇴한 후에도 코비나 르브론 같은 선수들이 가서 풋워크를 배워가지고 그걸 실전에 사용하는 걸 봤었고, 연습 때 늘 노력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정말 실전보다 연습이 더 힘들었대요. 그래서 조던하고 이런 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주원은 패스, 조던도 초반에는 패스 잘 안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무도 못 믿겠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올라주원도 약간 그랬는데, 조던 같은 경우는 필 잭슨을 만나고 이제 다른 팀메이트들을 만나면서 설득이 되고 조금씩 이제 녹아들기 시작했고, 올라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를 찾아서 그때 좀 더 여유롭고 차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종교 때문에도 좀 도전 뭐랄까 힘든 게 있었는데, 이슬람교는 라마단이라고 이제 단식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로버트 오리가 올라주원을 높게 사는 게, 보통 선수들 그때 좀 평소보다 좀 낮은 저조한 득점률이나 그런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쉴 텐데, 최근에 뭐 카이리 어빙이 과일 뜯어 먹으면서 중간에 뭐 뛰고 뭐 라마단 핑계 대고 그랬었잖아요.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인데도 잘 뛰었었고, 올라주원 역시 라마단 때에도 단식할 때도 쉬지 않고 40득점 밥 먹듯이 해서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고 하고, 그 불스가 만약에 94, 95년도에 조던과 함께 뛰었다면 뭐 이겼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로버트 오리는 절대로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우선 휴스턴이랑 불스랑 플레이오프에서 붙었으면, 플레이오프 휴스턴은 되게 다른 휴스턴이거든요. 휴스턴이 역사상 거의 최저 시드로 최저 기록으로 항상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챔피언을 먹은 팀이에요. 94년은 그렇고 95년은 더욱더 심했을 거예요. 6시드로 올라가서 챔피언 먹은 게 그렇게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버넌 맥스웰이라는 매드 맥스라는 별명인데, 약간 나사 풀린 것처럼 그런 선수가 조던을 상대로 꽤 론 하퍼 정도는 대항했을 텐데, 거기다가 또 매드 맥스를 뚫는다 그래도 올라주원 그 나이제리아 표범의 조던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이라이트 같은 거 찾아보면 한 경기에서 올라주원이 조던 슛을 수차례 블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주원이 아직 전성기에서 내려오지 않은 94, 95년도에 불스랑 붙었으면은 로버트 오리의 말로는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5년도에는 조던이 뭐 100%는 아니었지만 컴백했을 때 올란도 매직을 상대로 해서 올란도한테 거의 뭐 수입당했으니까 그 올란도 매직을 휴스턴이 수입했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자면 불스가 그때 조던과 함께 있었어도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94년도에 조던이 계속 뛰었다면은 일종의 약간 패티그 같은 게 있겠죠. 피로도 있고 이제 3피트하고 또 이어가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올라주니 한번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얼굴에 표정이 없다고, 뭐 이모션 같은 거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 이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승부욕 같은 것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근데 올라주원 너도 얼굴에 별로 표정이 드러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했다가, 나중에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이제 휴스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반란극, 대역전극 같은 거를 거듭하면서 꼴찌가 챔피언십 런을 할 때 뭐 엔드원 플레이어 같은 거를 이제 로버 로이가 하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세레모니 할 때 이제 올라오전이 싹 가가지고 너답지 않아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그런 귀여운 둘만의 사이가 있었다는 거죠. 90년대 후반에 선즈로 트레이드 당했을 때 로버트 오리가 너무 답답했대. 왜냐면은 선즈는 런앤건을 많이 하는 스코링 팀인데 수비를 더럽게 안 하고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팀에서는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대. 당연히 성적이 안 좋고 그 팀은 트레이드로 또 이적하기 직전에 제이슨 키드가 들어왔대요 그때. 근데 제이슨 키드랑 뛴 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두어 경기밖에 안 되는데, 제이슨 키드가 오자마자 자기 평득이 거의 뭐 10득점씩 쑥쑥 오를 수 있는 걸 보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전 벤치 모두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정말 무서운 그 볼 배급 컴퓨터라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레이커스의
있어서는 정말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자존감 쩌는 선수들이 계속 있어요. 세드릭 소발로스, 닉 밴 엑셀, 에디 존스, 그리고 뭐 셰코비 다 약간 미 퍼스트, 나야 나 바로 나 이런 자존감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뭐밴 엑셀이나 에디 존스는 이제 좀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여가지고 코비랑 샤키로늘이 좀 좋을 때 들어왔죠. 근데 샤키랑 코비는 이제 개인주의 극강이니까 둘이서 맨날 싸우고 필 잭슨이 정리한다고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또 독이 됐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필 잭슨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코비가 이랬더라 카더라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로우는 자기는 스위스라고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 다짐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은 learning experience였던 거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팀에서도 적당히 팀에 맞춰가면서 클러치 샷이나 클러치 플레이 같은 거를 적시에 골라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조금만 양보하고 희생해도 결과가 챔피언십이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참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기면은 짜증났던 것도 나중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한 거라면은 파파비치 필 잭슨보단 루디 톰저노비치가 본인한테 더 좋은 감독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한 수 위였대요. 스타에서 벤치 끝에 선수까지 모두 다 소통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작전 타임에서 최대한 모든 선수들한테 발언권을 준다는 거죠. 니들 시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항상 소통을 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감독이 약간 위계 질서, 스파르타식으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끌어야 앞장서야 된다. 선을 긋고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제일 책임을 안 지고 내가 제일 앞장서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독재자 겨냥이 있는데 휴스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메인 작전은 물론 휴스턴에서는 이제 올라주원한테 공을 주고 비켜라 뭐 이런 거였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이 다 중요한 일원이고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죠. 가족적인 분위기 하면 근데 샌앤토니가 한 수 위였대요. 왜냐하면은 윈나우가 아니라 선수들의 그 커리어를 되게 중요시한대요. 개개인의. 그래서 다쳐서 회복해서 뛸 수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회복 기간을 길게 갖게 한다고 하네요. 선수 식구들도 엄청 배려심 있게 잘 챙기고 그래서 뭐 스타에서 벤치 선수까지 다 그 올라주원 아니 그팀 덩컨이나 토니 파커, 마누 지노블리 같은 선수들에겐 더욱더 거칠게 대하는 기대가 큰 만큼 거칠게 대하는 파파비치였던 만큼 그렇게 조금 더 밸런스를 잘 잡았겠죠. 파파비치가 또 성격이 되게 괴팍하고 막말하고 좀 이상해도 경기가 끝나면 딱 완전히 바뀐대요. 같이 식사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뒤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화날 때는 그 순간 그 에러, 그 실책 그거에 한정됐을 뿐이고 누적되지 않고 바로 let it go move on이라서 상당히 쿨했다고 하네요. 선수로서 이제 희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가족적인 선수들이야말로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가족과 오프시즌 때 최대한 가족 시간을 줄이면서 오프시즌 때 연습을 해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가족과 있는 시간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로버 오리 같은 경우는 딸 중에 한 명이 좀 몸이 안 좋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일찍 죽어서 그쪽에 관련된 재단 같은 것도 설립해가지고 관련된 비슷한 컨디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많이 집중한다고 하네요. 뭐 가족적인 선수여가지고 가족과 시간을 희생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네요. 트레이드를 자주 했을 때 참 힘들었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뭐 몸만 가서 팀과 하면 되지만 이제 식구들이 이제 그 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새롭게 적응하다가 또 적응하자마자 또 옮겨야 되고 그런 경우니까 힘들잖아요. 코비를 되게 칭찬했는데 희생의 아이콘으로 손가락이 다 정상이 아닐 정도로 과하게 운동해서 그래서 손가락이 얘기하는데 열 손가락이 멀쩡한 선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은퇴하면 몇 개 정도는 제대로 안 굽혀지거나 제대로 안 펴진다고 그래서 자기는 되게 복 받았다고 내 열 손가락 다 잘 펴지고 굽혀진다고 로드만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로드만이랑 뛸 때 자유투 연습하는 모습을 봤대요. 자기가 사람들이 뭐 로드만 슛을 못 쏜다거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유투 연습하는 모습을 거의 200개 연속을 넣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 실제로 경기 중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50% 이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로드만 정말 천재인 게 일부러 자기한테 자유투를 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팅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리바운드를 하는 것만 해도 되게 계산하고 예측의 과학을 마스터한 천재이기 때문에 자유투도 일부러
50% 이하로 유지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절대 안 놓치는 거 있을 거라고요. 로드머니야말로 정말 마케팅의 천재라고. 인생 농구장에서 보이거나 그 농구장 밖에서 보이는 그 여장하고는 그 모든 게 쇼라고. 상대가 가드를 내리고 계산착오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혼란을 주기 위한 거였죠. 빅맨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파워포워드이자 슈터인 척 퍼슨인데요. 척 퍼슨 같은 경우는 되게 희귀한 혁신적인 존재였죠. 왜냐하면 파워포워드는 안쪽에서 인사이드에서 포스트하고 리바운드하고 인포서, 브루저, 예, 상대 스타를 보호하고 그리고 상대 스타를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밀어내게 겁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뭐 섬세한 스코링이나 슈팅 같은 걸 기대하는데 척 퍼슨은 정말 훌륭한 3점 슈터이자 파워포워드였죠. 그래서 그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게임, 오히려 아웃사이드 게임이 있는 선수를 상대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뭐 파워포워드는 이제 뭐 힘으로 부딪히는 바클리가 너무 힘들었대요. 훨씬 작은데 정말 상대하기 힘들다고. 중심이 너무 낮은데도 그걸 잘 이용하고 키를 분분하고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파워포워드 중에도 하나고 자기보다 5인치니까 뭐 15cm 정도 더 작아도 너무 그 이상으로 더 존재감이 크고 더 강한 리바운더였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다고. 레리 존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올라운더여서 힘들었다고 하네요. 패스, 슛, 드리블이 다 되면서 점프력도 좋고 스피드도 강하면서 이 몸도 상당히 이렇게 넓어가지고 너무 상대하기 불가능한 상대였다고 하네요. 레리 존슨은 참고로 허리 부상이 좀 일찍 와가지고 선수 커리어가 빨리 좀 뭐랄까 그 예전같이 화려한 플레이를 못하고 그냥 꾸준히라는 플레이로 바뀌었었죠. 빅샷, 밥, 클러치샷을 꾸준히 넣어서 알려지면 이제 그 명성은 좋고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건 좋은데 그런 빅샷, 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이제 로봇 어디서 꽁꽁 묶어두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팀 동료들이 자기가 생각 없이 던져 놓친 거에 대해서 울었던 거에 대한 다시는 우는 모습을 보기 싫어 그런 마인드라 그리고 나는 NBA에 와 있어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야 공 던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난 벤치 선수야 이런 두 개의 마인드로 잘 멘탈을 지배하면서 빅샷 밥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바에서 트레이드 당할 때 트레이드 당한 거니까 상대 팀한테 한 방 매겨줘야겠다는 그 뭐랄까요 앙심 그런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그것도 한조한다고 하네요. 95년도에는 드렉슬러가 미드 시즌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좀 개판이었거든요. 드렉슬러가 들어오고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그때는 올란도 매직을 상대했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올란도 매직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올란도 매직 되게 좋아했고 앤서니 하더웨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올란도 매직은 아메리카스 팀이었대요. 미국이 사랑하는 팀. 휴스턴은 얘는 왜 여기 와 있어 그런 팀이었고 그래서 상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95년도에 파이널스까지 가는 길에서 모든 팀들이 50승 이상 팀들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시즌 내내 어수선한 로켓츠였고 가장 핵심 요인인 버넌 맥스웰이 드렉슬러가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열받아 그냥 나갔다 일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드렉슬러가 훌륭한 선수긴 하지만 와서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90년대 농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90년대 2000년대 농구는 들어오면은 무조건 인사이드 페인트 같은 데 들어오면 무조건 다친다고 각오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생존 수단으로 슈팅력을 키우는 선수들이 있었지. 요즘은 기본으로 슛을 쏘고 슛에서 모든 게 시작하고 인사이드의 강자가 거의 없고 인사이드에서 공격자 위주로 파울을 불러주기 때문에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선수가 지금 왔는다면 신나게 돌파해서 인사이드 게임을 완전히 장악했을 거라는 거죠. 오티스토프라는 파워포워드랑 같이 같이 뛰다가 이제 두 번째 챔피언십 런에서는 오티스토프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되게 어깨가 무거웠겠지만 오히려 로버 롤이 여기서 똘똘하게 오티스토프처럼 올라주원과 함께 인사이드에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올라주원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슈팅력으로 선수를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리바운드를 달려 들어가서 쳐내는 스타일. 부딪힐 필요도 없고 이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게 약간 기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리바운드 달려서 쳐내는 거에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로버 롤이가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리바운드 상대방 킹스에서 상대방 블라디 디박이 리바운드 쳐내는 건데 자기가 그 플레이가 어떤지 아니까 자기가 해본 플레이니까 그 공이 어디서 굴러올지 알고 받아서 바로 3점 사가지고 역전했었죠.
우리가 또 내시를 상대할 때 선즈에서 선즈가 거의 다 이긴 시리즈인데 그때 내시가 이게 코트를 넓게 보고서 이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그때 앞에서 이렇게 딱 길이를 막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파울성이긴 한데 부딪혀가지고 내시가 코피가 터지고 심하게 다쳤을 때 그때 이 시리즈는 역전으로 결승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내시가 다친 것도 있지만 그때 뒤에서 선즈 애들이 벤치 클리어링 해가지고 오히려 로버트 오린이 그냥 뭐 테크니컬 파울 하나 받고 끝나고 다음 경기에 뛰었는데 선즈는 벤치를 클리어링 했으니까 경기장으로 난입했으니까 경기 정지를 먹었어요. 주전들이 스타더마이를 포함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다음 경기는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복할 수가 없었죠. 이 로버트 오리가 계산을 한 건지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아마 역사상 빌 러셀 이후에 반지를 그 다음으로 많이 낀 선수는 이 선수니까 선수로서 7개의 반지 로버트 오리 마이클 조던을 능가한 거죠. 반지 수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고 이런 선수의 커리어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됩니다. 코칭 같은 뭐 오퍼가 있는데 잘 안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농구하고 그랬다면은 로버트 오리의 기분을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능적으로 경제적으로 일하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 터치를 주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놓치면은 뭐 로버트 오리 같은 것도 뭐 그때 9개 3점 던져가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 넣는 거는 그래도 던진다. 예, 그런 거죠.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다고 내가 뭐 30개를 던지거나 이 경기에서 공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